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 드립니다.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버스 광고에 민주야 사랑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가 걸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서울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간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광고냐면 이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가 있어요.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광고예요. 예. 근데 이 박대출 의원실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는데도 이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입니다. 예. 드라마에 민주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민주야 좋아해. 이걸 달고 서울시내를 누빈다. 그것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발끈할 만한데요. 뭐 그럴만 한데요. 사실은 뭐 그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거 시즌2 시작하게 되면서 이 시청자들한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겠다. 옛날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 했던 거예요. 근데 41개 이름이 선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선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좀 그렇다. 이 넷플릭스가 글쎄요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뭐 외국 기업이고 하니까 뭐 선거에 영향 미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하 부정칸이라고 뭐그 배나무 밑에서 가끔 보쳐맨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끈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도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면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한 사람을 특정 후보자를 뭐 당선시키려거나 뭐 지지하려거나 아니면은 뭐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드라마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굳이 이것을 계속하기가 그렇죠. 좀 어렵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누가 봐도 사실은 이 민주화 좋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택시에 붙은 그 선거물 이게 택시 랩핑이 파란색이어서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홍보한 거 아니냐. 이건 조금 오바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과거 색깔을 상징이 또 파란색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문구가 뭐냐면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안내하면서 투표 꼭 하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꼭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근데 꼭 하고 투표는 빨간색이에요. 앞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파란색이지만 근데 파란색이 더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홍보물 색상 원래 택시 홍보물 색상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혼합으로 제작됐다. 문제 없다.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자꾸 되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아이고 그럼 뺄게요 하고 떼기로 했죠. 그럼 뭐 노란색으로 하면 정의당 위해서 한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개나리들이 지금 정의당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선거 기간이니까 다들 날카로워 있는 것은 뭐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이게 문제가요.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제 90조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도 걸려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간판,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뭐 표찰, 표시물,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상징물 제작 판매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상만 돼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기본 정신은 돈은 묻고 입은 풀어라 이건데 입을 너무 많이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극적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 오늘 붉은색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뭐 저 YTN 94.5는 4번하고 5번 선거운동하고 KBS 1은 1번 선거운동, KBS 2는 2번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완전히 입을 묶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근데 그 최근 신문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께 고합니다라면서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는데 이게 개인 시민이 냈더라고요. 개인 시민이 낸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선거법상의 제93조 보면 누구든지로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홍보물을 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소지가 있죠. 그러면 최 변호사님. 네.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에서는 적극적으로 누구 지지합니다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거 운동이 이제 해당이 돼야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 선거법의 58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어떠한 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도 이제 이것을 막는 것은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너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 네, 이제 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당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특정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정 정당의 사람을 뽑지 말아달라.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됐을 때 또 고소 고발도 당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뭐 이렇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혈령 비혈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꼭 이 건뿐만이 아니라 아까 선관위 그 랩핑 문제도 택시 랩핑 문제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예. 이게 조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나면 그 조치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지다가 보면 이미 선거 기간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관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선법 제90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개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예, 예. 이렇게 입장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여성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거 위법이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누구든 있었잖아요. 근데 특정 정당의 후보나 특정 정당을 뽑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법리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그냥 2차적인 가해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취지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내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울 수도 있다고 본인의 의견을 호소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제 선관위 것처럼 판단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선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규정을 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선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어떤 때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항상 야당 측에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또 선관위가 많이 이제 예시를 두긴 하지만 다 또 예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늘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공선법이 개정될 때는 만들어질 때는 원칙적 허용 모든 선거 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 불허용, 예외적 허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 이 규정이 촘촘하고 그런데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자의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입은 풀고 돈은 묻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뭐 열린 우리 당이 뭐 당선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희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탄핵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과거에 2000년 총선 때 이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낙선 운동을 했단 말이죠. 저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당선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불법이었잖아. 선거법 위반. 불법이었죠.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낙천 운동은 되는데 낙선 운동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애매한 타협을 했죠. 낙천은 돼요. 낙천 운동은. 그래 좀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어쨌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그럼요. 시민들의 개인의 의견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로 이 사람 안 된다 하고 이 사람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좀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인터넷에서는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잖아요. 예. 누구든 간에. 근데 동네에서 전단지 돌리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단지 돌리는 선거운동과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어느 게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격차를 시대의 변화를 우리 선거법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지느냐? 사실은 선거법 기소를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나 누구 지지하다 여러분들 누구 찍으세요. 이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이 전단지 하나 돌리면 전단지 한 장 돌리고 그건 문제가 된다. 예. 아 이건 조금은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뭐 좀 바꾸자. 그 법을 선거법을 뭐 개정안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또 국민들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국회의원들은 아 이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꾸자고 하면 저 국회의원들 지들 선거운동하기 편하게 하려고 저런다. 이 또 돈 쓰는 선거 하는 거 아니냐. 흑색선전 난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그 후보자들은 절제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예.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넓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이 치열하게 서울과 부산에서 맞부딪히고 있는데 선거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전도 양당 간 또 후보들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 이 부산시장 후보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신고를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공선법에서 재산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 재산을 공표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강남 내곡동 땅을 셀프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냐.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또 박영선 후보 측이 성일종, 김은혜, 이준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착이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후보자를 비방했고 그리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건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가 김홍걸 조수진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두 사람 다 뭐 1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오세훈 후보 강남 내곡동 땅 이거 셀프 보상 아니다고 한 것은 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또 뭐 예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박영선 후보 측이 성일종, 김도욱, 김은혜, 이준석 이거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 뭐 이것도 역시 어떻게 검찰이 판단하느냐 또 법원이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 예전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고소고발전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갑니다. 네. 몇몇 건은 끝까지 가요. 이것도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은. 왜냐하면 1년 뒤에 1년 뒤에 선거가 또 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년 뒤에 이번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누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던 간에 맞고소한 거 중에 정말 아주 말이 안 되는 거는 뭐 일부 취하가 되거나 빠르게 판단이 되지만 예. 근데 다음 선거 때도 이게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물론 그렇지만 법원이 뭐 100만 원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끝까지 간다. 예. 그렇게 선거가 보고 코앞이라. 예. 자, 근데 재판 결과는 사실은 기소해서 재판 결과 가면 또 오래 걸리면 3년도 가는데 네. 이번에는 1년짜리인데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좀 봅시다. 근데 국민의힘도 맞고소한 것도 있죠. 네, 그 박형준 후보 측에서 남영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 뭐 박 후보 조강지시를 벌였다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소고발했고 또 부산 그 박형준 후보 부산선대위 수석 대변인 황보승 의원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어요. 그 안민석 의원이 뭐 MB 아바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 비방 혐의로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남영희 대변인이 조강지처 버렸다. 그 말은 조강지처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법으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 인사가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아마 상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방적 고발이죠. 그쵸? 예방적 고발. 예. 오세훈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 혐의를 한 것은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 쪽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소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제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트위터나 SNS에서 본인이 쓴 것하고 아니면 남이 쓴 것을 뭐 소위 말해서 포옥이라고 하죠. 퍼왔을 때 하고 이게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퍼온 거는 상관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퍼온 것도 똑같이 처벌을 해요. 근데 예. 이제 사실상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에는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쪽 몇 가지를 여야가 고소고발하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사안이 있다고 보세요, 두 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제 내곡동 땅 관련해 가지고 얘기됐던 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 뭐 나 몰랐고 전결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고 우리 뭐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쉽지 않죠. 예, 저도 봤을 때 만일 누군가 당선됐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 이거는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선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니까 원칙적으로 공선법에서 뭐 처벌받는 아니면 제한되는 규정은 아닌데 앞서서 본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땐 특정 후보를 이렇게 당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 아니면 아까 우리 왜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됐나요? 하는 그 피켓을 하려고 할 때도 못한 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표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후보를 댓글로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비방하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공선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공선법상 후보자 모욕죄도 있긴 합니다. 후보자 비방 및 모욕죄도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무제한이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찌라시만 안 돌리면 됩니다. 그 전단만 안 돌리면 됩니다. 예. 그 방송 진행자들은 뭐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상파 방송 뭐 패널들은 상관없죠. 패널들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다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네. 오늘처럼 이 보이는 라디오인데 붉은색 자켓을 입고 왔어요.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마침 제가 무채색이라 다행입니다. 아 저기 파란색 입고 왔어요. 무채색이라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신장식 변호사는 만일 입었다면 노란색을 입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그 저 대신 개나리들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일본군 위안부 소녀사기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있었네요. 최상미 변호사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첫 공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불출석했어요. 지금 아하. 거의 15번째 정도 불출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재판이 그냥 연기돼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일본과 함께 체결돼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계속해서 청구해달라라고 검찰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협의 중이다 정도의 대답만 있어서 다음 공판 일정이 내달 9일로 다시 잡힌 상황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자신의 나라로 가버린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판받으러 한국을 오라니까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19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계속 안 나오면 계속 재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재판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열지를 못하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예. 그냥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미한 사건 또는 뭐 그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뭐 있다거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거나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거나 하면 권리보호를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 할 때는 그냥 개정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계속 불출석했던 근데 그게 핑계다 해가지고 선고를 내린 사건도 있기는 해요. 아니 뭐 자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수배라도 내리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최단비 변호사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원래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출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인치가 불가능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구속영장 같은 거 영장 집행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경우죠. 근데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에 청구를 하는데 일본이 답변을 안 하니까 예외 사유라고 보기가 아직은 어려운 겁니다. 애매한 그래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 일본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송환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면 일본 여론도 의식하지 네. 않을 수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국민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겠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연기가 됐고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9차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날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아마 당연히 또 안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